SE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E 다문화 매거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빗물은 전 세계를 떠돌다 내려 그 출처와 속성은 다양해도 빗물이라는 본질은 어디에서나 유지되듯 문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SETV 다문화 매거진은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또 다른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면서도 그 고유한 특성은 유지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다문화 매거진 시작합니다. 다문화 매거진의 첫 순서 포커스 다문화에서는 빠르게 변모하는 다문화 사회를 다양한 각도에서 집중 분석합니다. 이번 주 주제는 다문화 사회를 수용하는 지수를 뜻하는 다문화 수용성 현황입니다. 다문화 수용성이란 다문화 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외국인이나 이주민을 대할 때 출신 지역이나 경제적 수준에 차등을 두지 않고 상대방을 대하는 총체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2012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일반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데 대한 찬성 비율은 유럽 18개국의 평균이 73.8%인데에 비해 우리나라는 그 절반인 36.2%로 조사됐고 일반 국민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51.17점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일반 국민 대상 조사에 이어 다문화 이해교육의 주 대상이 될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2012년 11월에는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는 전국의 100개 중고교 재학생 총 2,500명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또는 거주 경험 유무, 다문화 관련 활동 참여 경험 유무 등에 따라 비교 측정됐습니다. 조사 결과 청소년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60.12점으로 일반 국민 다문화 수용성 지수 51.17점보다 8.95점 높았습니다. 성비에 따라서는 여학생의 전체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61.47점이었고 남학생의 수용성 지수는 58.82점이었습니다. 한편 8개 구성 요소별로 살펴보면 교류 행동 의지나 세계 시민 행동, 고정관념 및 차별, 거부, 회피 정서 요소에서의 수용성은 높은 반면 문화 개방성, 일방적 동화 기대, 이중적 평가, 국민 정체성 요소에서의 수용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다문화 수용성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다문화 수용성은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다문화 수용성이 미흡할 때 상대방에 대한 편견이 생기고 편견이 강해지면 특정 상대방에 대한 차별적 행동이 나오고 차별적 행동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대상의 세분화, 다문화 프로그램 개발 등 수요자 중심의 인식 개선 정책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커스 다문화에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다문화 관련 소식을 전하는 위클리 다문화입니다. 경기도 안산시는 전국 최대의 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등록 외국인만 3만 5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맞춰 안산 통일포럼이 안산 다문화 한민족 어울림마당을 개최해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송금종 PD가 다녀왔습니다. 안산 지역 시민단체인 안산통일포럼이 지난 6일 단원구 원곡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다문화 한민족 어울림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다문화 한민족 어울림마당 행사는 안산에 거주하는 고려인, 외국인 노동자, 세터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단합하며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동아시아의 4개의 네트워크로 해서 이렇게 모이는 자리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자리는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최식인 안산통일포럼은 매년 세터민 위주로 열어온 체육 행사를 확대하여
지역 외국인 노동자와 국내 체류 동포들이 함께하는 종합 문화 행사로 진행했습니다. 벨리댄스, 부채춤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율동 프로그램, 레크레이션 등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남녀노소 모두가 아는 강남 스타일 노래에 맞춰 율동을 배우고 한 팀을 이루어 판 뒤집기 놀이를 하는 등 다양한 문화인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류하고 화합하고 단합하는 이런 마당이 없었습니다. 오늘 첫 출발이지만 내년부터는 좀 더 조직적이고 좀 더 알차게 잘 발전해 나가서 우리 안산 시민들과 어울려서 사람 사는 냄새 그런 안산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기 안산의 다양한 문화 스펙트럼이 한데 모여 앞으로 가까운 이웃으로서 함께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뜻깊은 어울림 마당이었습니다. SCTV 송금종입니다. 중앙협동조합연합회와 재단법인 행복세상이 2014 글로벌 리더 전국 사생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미래의 주역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박주영 PD가 취재했습니다. 재단법인 행복세상은 중앙협동조합연합회와 함께 오는 7월 5일 서울대공원 꽃무지개 광장에서 2014 글로벌 리더 전국 사생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대회는 협동조합 디자인 가우디, 다문화 협동조합 글로벌 커뮤니티 협회 등이 공동 주관해 향후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다문화 가족 자녀들에게 창의성을 꽃피울 기회를 주고 이들의 예술적 재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애들이 갖고 있는 재능,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전국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유아부, 초등부, 중등부로 나뉘어 각각 100명 정도의 규모로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그림 도구를 지원받아 풍경화나 자유화 중 하나를 택해 2시간 동안 그림 실력을 겨뤘습니다. 대회가 진행된 꽃무지개 광장에서는 네일아트, 페이스 페인팅 등의 부스가 설치되어 있어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완성된 그림을 접수하고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다문화 가족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OX 퀴즈, 댄스 대회, 팔씨름과 같은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밖에 나가서 처음 그려보니까 재밌었고 다른 문화체험도 하니까 지루하지 않았어요. SCTV 박주영입니다. 국내 첫 다문화 극단이자 사회적 기업인 샐러드가 설립 1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기념 행사에서는 현재 샐러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주민 예술가들의 창작 발표회를 통해 각국의 전통 춤과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김태희 PD입니다. 지난 7일 국내 첫 다문화 극단이자 사회적 기업인 샐러드가 설립 10주년을 맞이해 물레동 다문화 극장 샐러드붐에서 기념식과 창작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샐러드는 지난 2005년 5월 인터넷 다국어 대한 언론인 이주 노동자 방송국으로 시작해 문화 다양성에 더욱 주목하는 다문화 방송국 샐러드 TV와 샐러드 극단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했고 지난달 16일에는 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단체입니다. 그렇게 컨셉으로 이미 설립이 됐고 그렇게 해서 이런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일자리도 만들고 자기의 자부심, 문화적인 자부심도 갖고 또 소외계층을 위해서 그런 문화 공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샐러드 극단 출범 이후 이주민 연극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첫 창작 공연, 맛있는 레시피, 퍼포먼스, 샐러드 왈츠 등을 선보여 왔는데요. 이후에도 다양한 예술적 접근을 시도해 현재까지 150여 회의 다양한 공연을 통해 2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지난 7일 물레동에 위치한 극장 샐러드붐에서는 다과회를 시작으로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기념식을 시작했는데요. 기념식을 마치고 이어진 창작 발표회에서는 현재 극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로나드 마테오, 발데즈마 글라이자, 란지 앤화 등이 출연해 즉흥무용, 전통춤, 이중언어 연극과 같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샐러드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을 그동안 쌓아온 역량을 뽐내고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는 10주년 기념주간으로 정했습니다. 특히 대학로 청운예술극장에서는 다문화 가족과 소외계층을 초청해 신한은행의 지원으로 2011년부터 제작한 아시아 뮤지컬 시리즈 제3편 필리핀 편 작품인 수크라이를 무료 공연으로 진행합니다. 서로가 가진 재능을 인정하고 발굴해 문화 다양성에 큰 변혁을 일으키고자 노력하는 사회적 기업 샐러드의 향후 10년 뒤 모습이 기대됩니다. SCTV 김태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의료 지원 서비스입니다. 적지 않은 다문화 가족들이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인데요. 국내 최대 민간 봉사단체인 열린의사회가 다문화인들을 위한 무료 진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유리 PD입니다. 사단법인 열린의사회는 1997년에 시작된 국내 최대 민간의료 봉사단체로서 매주 한 차례씩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국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열린의사회는 특히 다문화 가족이 많이 거주하는 성북 외국인 센터에서 넉 달에 한 번 사랑의 외국인 근로자 무료 진료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성북구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산부인과, 치과, 내과, 응급의학과, 정형외과, 한의과로 나뉘어 오후 1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네, 이런 센터에서 진료를 진행을 하면 센터에 계신 자원봉사자 선생님들, 그다음에 통역하시는 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아무래도 외국인들께서 다른 병원을 가시는 것보단 조금 더 편안한 의사소통이 잘 되는 명확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봉사 현장에는 10명의 의료진과 약사, 간호사, 자원봉사자들이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치과 진료를 원하는 외국인들이 많아 4명의 치과 의료진이 봉사활동에 참여했음에도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던 봉사활동에서 150여 명의 외국인들이 센터를 찾아와 건강에 관련한 상담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외국인들한테는 특히 무료 진료가 진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항상 일정한 일자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린의사회의 노력으로 다문화 가족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적절한 처방과 치료를 받고 그간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의료 지원 서비스가 더욱더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SCTV 조율입니다. 다문화 관련 각종 소식들을 정리해보는 다문화 단신입니다. 경기도 내 외국인 주민 수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들의 국내 정착을 돕는 공공사업 도지원 예산은 최근 3년간 반 이상 준 것으로 지난 7일 확인됐습니다. 경기도가 지원한 외국인 주민 지원 예산은 2012년 3억 8천여만 원에서 올해 1억 5천여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 예산 집중 투입에 외국인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나눔재단은 제6회 외환다문화가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외환다문화가정대상은 2009년 4월 국내 처음으로 제정된 전국 규모의 다문화가정 시상제도로서 모범적인 다문화가정 주부와 다문화가정을 선발해 격려합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베트남 출신 VT 뚜에찐 씨가 대상인 여성가족부 장관상, 가수 인순이 씨가 행복도움상 수상자로 뽑히는 등 12명의 개인과 3개 단체가 영예를 안았습니다. 5개국의 외국인 교사가 이번 달 한국 초중등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외국 학교와의 교사 교류 지원 사업을 통해 한국을 찾은 교사 57명이 전국 43개 학교에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번 달 24일까지 해당 학교에 머물며 전공교과와 문화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서울 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해체 위기에 놓인 다문화 가족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위기가족 관리 대상은 폭력, 알코올 중독,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등 위기관리 판정회의에서 지원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센터는 위기가족 발굴, 지원계획 수립과 실행, 사후관리 등의 절차로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순서 다문화 기획보도에서는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향한 다양한 노력들을 소개합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올바른 독서 습관을 갖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독서 수업을 제공함으로써 학업 성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송금종 PD가 독서 수업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에 위치한 고양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 지원센터는 2008년 4월 15일에 개소하여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고양시청이 직영 운영하기 시작하여 2010년부터는 대한적십자사 고양시 지구협의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2011년 경기도 다문화 온누리 한마당 축제에서 경기도지사 우수센터 표창을 받는 등 다문화 가정에 많은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으로 이제 결혼을 오신 이제 결혼 이주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 이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아무래도 한국어 교실이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한국에 오셨을 때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언어적인 부분이에요.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를 쉽게 배우고 그 다음에 한국어를 배움으로써 주변에 이제 같은 이제 이민 여성분이나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분들 같은 나라 출신의 분들을 만나서 서로 네트워크도 유지해 가면서 같이 그 한국에서의 낯선 환경을 적응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배우자와 친인척들이 결혼 이민자분들의 그런 문화적 특색, 그 다음에 한국 내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이런 문화적 이질감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가족 통합 교육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그러니까 하나의 가족으로 이루어지면서 행복한 가족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제 저희 그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가장 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센터가 그러니까 학교랑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각각 이 고양시가 상당히 넓은데 이 넓은 그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이제 센터로 모여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이들 이동이 좀 어려워서. 고양시 다문화 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족에게 또 하나의 친정으로서 학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과 제한된 예산, 센터의 인력 부족 등이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독서 수업은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올바른 독서 습관을 길러줌으로써 어휘력과 학습 의욕을 길러주고자 기획되었고, 이에 대한 모든 예산은 고양시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서 수업은 아이들이 직접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보는 뇌구조 그리기를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꿈 같은 걸 뽑아내고 생각하는 게 조금 재밌어서. 주인공의 이야기에 흠뻑 빠진 아이들은 차례대로 책을 읽으며 수업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학습 부진이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근데 독서나 언어 교육을 통해서 이런 학습 부진이 이제 어떤 자신의 학업 성취도로 바뀌게 되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이것은 뭐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서도 굉장히 안정화되고
또 가족 간의 관계도 굉장히 원활해지는 그 좋은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지속적으로 그 어떤 교육적 지원이 마련돼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크고요. 또 이런 사회적 관심 속에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점은 뭐냐면 결혼 이민이나 근로 이주를 통해서 다문화 1기가 시작됐다 한다면 우리 땅에서 이제 태어난 아이들이 다문화 2기 시대를 열어가고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다문화의 문화를 형성하고 비다문화, 다문화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그런 어떤 다문화 시대의 긍정적인 성공 모델로 성장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생각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다문화 아이들이 이 성공적 롤모델을 갖게 되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가 앞으로 그 다문화 시대를 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분명히 그 좋은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은 독서 수업을 통해 함께 책을 읽으며 생각을 나누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글로벌 인재로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다문화 도서 코너에서는 다문화 여성들이 제작한 동화를 선정해서 소개합니다. 김태희 PD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책은 엄마를 찾아서와 철부지 아기 고양인데요. 먼저 엄마를 찾아서라는 책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호랑이 아내의 보살핌과 지혜로 오누이는 목숨을 건지게 되고요. 호랑이는 아내의 꿰매 빠져 결국 죽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 등장하는 호랑이, 오누이 소재와 주제를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줄거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베트남 마을의 마음씨 착한 사냥꾼 부부가 마음씨 나쁜 족장에게 모든 것을 바치며 어렵게 살고 있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어머니와 오누이는 족장으로부터 도망을 다니던 중 헤어지고 맙니다. 너무도 사악했던 족장은 더 이상 인간으로 살지 못하고 호랑이가 됐는데요. 그 후에도 오누이를 잡아먹으려고 그들을 쫓아다닙니다. 이 글의 작가 응웬 후이떼엉은 1912년에 태어나 196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작가가 남긴 이야기들은 수세대에 걸쳐 베트남 어린이들에게 널리 사랑받아 오고 있는데요. 이 책 엄마를 찾아서 역시 응웬 후이떼엉 선생님이 남긴 명작 중 한 작품입니다. 책의 일부를 살펴볼까요? 독수리는 두 아이를 등에 태우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호랑이에게서 목숨을 구해준 여자가 망고나무 아래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자는 아이들이 무사히 엄마를 만나기를 진심으로 빌었어요. 독수리 등에 걸터앉은 집이 아래쪽을 향해 소리쳤어요. 이 멀고 힘들겠지만 엄마를 만나면 아줌마 만나러 꼭 올게요. 독수리 등은 푹신한 솜처럼 따사로운 햇살처럼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독수리가 내는 소리는 플룻 소리처럼 맑고 경쾌했어요. 그 뒤 오누이는 무사히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책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책 철부지 아기 고양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게으른 아기 고양이 치코는 일평생 편하게 살 궁리만 하는데요. 치코는 늙어 약해진 엄마 고양이를 두고 엄마가 되어줄 다른 이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해와 안개와 바람과 산, 물소와 등나무, 또 쥐를 차례로 만난 아기 고양이 치코는 마침내 한 가지 소중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글의 작가 무르티 부난타는 인도네시아 대학교에서 아동문화 연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첫 번째 인물인데요. 아동문학을 위한 발전 모임회의 설립자이자 회장입니다. 출판사 서평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부모의 사랑과 그 소중함을 자식이 깨달아가는 과정을 그린 동화입니다. 우리나라 전라동화에 쥐가 사위를 고르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윗감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결국 같은 쥐에게 딸을 시집 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래동화의 줄거리나 구조가 철부지 아기 고양이와 무척 닮았는데요.
한편으론 다른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론 같은 것을 찾아보는 재미. 이 인도네시아 동화를 읽으면서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다문화 이해의 새싹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SETV 김태였습니다. 다문화 알림이 코너에서는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각종 지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서울시가 오는 9월부터 시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외국인 강사를 배치해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인도, 터키, 방글라데시, 가나 등 출신의 외국인 강사 11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참가 자격은 한국어 능력시험 3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이달 21일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선발됩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재단이 운영하는 무지개 청소년 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아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레인보우 여름학교를 운영합니다. 레인보우 여름학교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는 21일부터 8월 8일까지 3주간 여는 레인보우 여름학교는 총 250명 청소년들의 신청을 받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지개 청소년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국공학칼리머는 오는 26일과 27일 한양대학교 학생회관 콘서트홀에서 2014 제6회 주니어 공학기술교실 피에스타 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프는 여름방학을 맞아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에게 과학자의 꿈을 심어주는 공학 캠프입니다. 지역별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청소년 과학기술진흥센터 TIST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배우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국립민속박물관에 따르면 초등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교육을 8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14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수하고 추첨 결과는 17일에 발표됩니다. 최근 미국의 핫 이슈는 이민이라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미국 시민이 된 외국인은 660만 명이 넘습니다. 많은 이들은 미국 경제가 이들로 인해 노동력 부족과 혁신 에너지 고갈이라는 시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외국인들이 살고 싶은 사회, 모두가 행복한 글로벌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SETV 다문화 매거진은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